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진짜 삶의 모든 분야죠. 외교, 비즈니스, 스포츠계까지 망라해 수많은 리더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읽힌 레전드 고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을 풀어볼 건데요.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해 주셨던 책,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사회생활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장르를 전쟁 드라마로 규정하고 있는 프레임이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이 손자병법은 오래된 신화와 같은 전쟁 철학서입니다. 오늘은 이동현 작가의 심리학으로 읽는 손자병법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에 진심으로 힘이 되는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을 때 손자는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너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라. 그래야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 저자는 덧붙여요. 사실 세상을 산다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이다. 아니, 정확히는 두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산다는 말이다. 바로 친한 관계와 경쟁 관계. 친밀한 관계는 말 그대로 친밀하죠. 경쟁 관계는 여러분의 모든 열등감, 자존감,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세상이 전쟁 같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요. 이 친한 관계와 경쟁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 이 관계는 진짜 친한 관계인데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친밀하게 보고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은 정작 그 사람을 경쟁 관계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개인 차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집단과 집단 간에도 이 친밀한 관계와 경쟁 관계는 정말 수도 없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에 여러분을 둘러싼 경쟁 관계가 생겨나고 소멸하고 또 생겨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며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진짜 딱 하나예요.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죠. 바람 따라 흔들리듯 인간은 생각에 따라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적의 공격에 쉽게 함락당합니다. 어떤 일을 밀고 나간다는 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어떤 생각, 심리가 단단하게 딱 자리 잡고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이죠. 그리고 이 생각, 심리는 이제 욕구라는 형태로 막 충돌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충돌하고요. 여러분이라는 하나의 사람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과 심리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전쟁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손자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가능하다면 싸우지 말고 이겨라. 춘추시대 초기 철기가 급격히 보급되면서 기세등등한 7개 나라가 미친 듯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이때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하드파워라는 국력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망하잖아요. 여기서 망한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해 이 진나라는 딱 하나, 이걸 장착합니다. 바로 정세 판단. 진나라를 제외한 다른 7개 나라들은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철기 문명이라는 당시의 거대한 흐름이 무참히 탄압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해서 이 나라들이 이렇게나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체제를 다 뒤집어 버리고 새로운 걸 막 도입해서 개혁하고 하는 게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달랐어요. 진나라의 리더 그룹은 철기시대라는 트렌드가 단순히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걸 눈치챈 거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안에 있는 어떤 징조임을 직감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일상에서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별도로 막 구분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유행이 일시적이라면요. 트렌드는
장기적 흐름이에요. 이 흐름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위기나 결핍을 느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거고요. 진나라가 이걸 알아챈 겁니다. 바람 부는데 밀가루 팔러 갈 수 없고 비 내리는데 소금 팔러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이 트렌드에 대한 흐름을 읽는 것, 이건 사실 여러분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혹시 지금 이상하게 계속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람 불고 있는 판에서 밀가루 팔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말이죠. 자, 진나라는 결국 선제적으로 철기 시대에 맞는 중앙집권 법치 구조를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집단 심리도 구축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다 같이 일반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싹 갈아탄 거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 그냥 단순히 도구 하나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쓰는 언어를 비롯해 문화 전체가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위나라까지 제압하고 천하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죠. 사실 진나라의 가장 치밀한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이간책이었는데요. 진나라를 제외하고 각 나라에 그 당시 소위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힘 있는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들한테 은밀하게 금은보화를 주고 미리미리 진나라 편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별로고 야비한 방법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손자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공을 세우는 자는 먼저 알기 때문이고 먼저 안다는 것은 귀신의 도움도 아니요, 개인의 경험 때문도 아니요, 운이 좋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사람을 취하여 적의 실정을 알아내는 것뿐이다. 언제나 실속 있는 승리여야 한다. 최상의 싸움은 모략을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이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다. 그 다음이 적의 군대를 깨는 것이며 최하책이 적의 성을 공략하는 것이다. 네, 사실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눈앞의 적들을 물리치고 적의 성을 딱 함락시킨다. 이게 정석인 것 같고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처럼 막 복잡하지 않게 딱 가는 게 쉽고 최선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모략을 간파하라, 전체를 봐라. 사실 이런 건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손자의 팩트 폭격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상황 파악도 없이 덤벼드는 것을 무지라 한다. 상황 파악을 해놓고도 정작 그 상황과 관계없이 덤벼드는 것을 무모라 한다. 전쟁에서 무지와 무모는 죄악이다. 판세를 알아야 적절한 대책이 나오고 무모하지 않아야 승기를 잡는다. 자, 그럼 여기서 판세, 즉 정세를 읽는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여러분, 이 손자병법은요, 사실 이 정세를 분석하는 5가지 도구, 소위 도천지장법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에 정말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병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5가지가 없는데 정세 분석을 하면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형국으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말부터 참 어렵죠. 도천지장법. 그런데 하나씩 보면 하나도 안 어렵고 오히려 진짜 엄청난 인사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도, 이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데요. 와닿지도 않으니까 요즘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직의 응집력을 뜻합니다. 특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는 국력, 즉 병사 수가 몇 명이냐 보다 중요한 게 다스리는 자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에 균열이 있으면 적에게는 무조건 기회입니다. 자, 이걸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의 생각, 무의식은 다스리는 자인 겁니다. 감정과 몸은 한 명의 병사인 거고요. 여러분이 진나라처럼 싸우지 않고 승기를 잡으려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일단 이 둘이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무의식 그리고 감정과 몸이 딱 하나의 방향으로 갈 때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응집력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무의식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나요? 여러분의 요즘 감정과 몸 컨디션은 거기에 따라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각계 전투하고 있진 않은가요? 이것부터 제대로 파헤쳐서 여러분 안에 응집력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회사 탓할 시간에요, 아니면 주변 사람 탓할 시간에 내가 어디에 내 정신,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진나라 시황제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한비자는 도를 아는 군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대외적으로 원수 맺지 않는다. 둘째, 안으로 덕을 베푼다. 대외적으로 원수 맺지 않는다는 건요,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으로 덕을 베푼다는 말은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들부터 제대로 좀 들여다보라는 거고요. 네, 이런 군주가 있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잘 응집되고 화합하는 힘이 정말 강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개인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그 하나의 세계에 군림하고 있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군주인가요? 둘째로 도천지장법에서 천입니다. 이 천은 앞서 살펴본 사회적 욕구가 집약된 시대 정신, 그러니까 트렌드예요. 응집력과 함께 시대 정신, 거대한 흐름, 이걸 읽는 감각을 갖추는 건 사실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중요하겠죠. 셋째, 지는 지형 조건을 읽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어디서 시작할 거고 어디서 이 판을 키울 건가, 내가 어디서 이길 수 있나, 내 홈그라운드인가 적진인가,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이 장소라는 건요, 물리적으로 단순히 지금 밟고 있는 땅만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나폴레옹은 승자의 저주에 빠져 워털루 전투에서 불리한 지형을 간파하지 못해서 영국군에게 참패했죠. 워털루는 사실 지형상 영국군이 방어하기에 최적이었고 나폴레옹이 공격하기에는 최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 군사력만 너무 믿은 나머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힘으로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 해치우자. 사실 이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응집력, 트렌드, 지형 조건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이걸 해내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넷째, 장입니다. 장수를 의미하죠. 저는 이 장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장수는 배를 모는 사공, 우리 몸으로 치면 뇌 혹은 잠재의식인데요. 결국 모든 방향은 이 장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배가 아무리 성능 좋고 크고 멋있어도 사공이 산으로 노를 저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굳이 장수라고 이름표가 딱 붙어있지 않아도요, 인간이 모여있는 집단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이 있어서 다수가 따르고 있는 소위 이름표 없는 장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장수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집단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왜 기가 죽어 있다는 말이 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동화작가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가 정확히 이런 상태였거든요. 외모는 막 밀림의 왕인데 이 사자는 이상하게 강아지한테 뺨 맞고 울 만큼 겁쟁이였어요. 도로시는 이렇게 기죽은 사자 허수아비, 양철 로봇을 데리고 오즈를 찾아갑니다. 사자에게는 용기를, 허수아비에게는 두뇌를, 양철 로봇에게는 심장을 주기 위해서였죠. 동화의 결말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 사자는 용감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단지 기가 죽어있는 상태였을 뿐이었죠. 그럼 사람들은 왜 기가 죽을까요? 긍정심리학으로 유명한 마틴 셀리그먼에 따르면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사람은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반복되면 자아가 극도로 위축된다는 건데요. 그럼 정확히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명량대첩 직전, 조선 수군은 전투에서 완패한 후라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뭘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미 전사한 적장 구루시마의 시체가 바다에 떠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이 머리를 곧바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걸 조선 수군의 돛대에 높이 매달았어요. 왜군은 그걸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고요. 조선군은 승전의 기억, 긍정 기억을 회상해서 생각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게 바로 장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 네, 여러분이 평소 주눅이 들어있으면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인생의 승자 효과를 고의적으로 이용한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작든 크든 허접하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성취라는 걸 일단 경험하면요, 무조건 그 다음엔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큰 성취로 이어지니까요. 앞선 손자의 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하지 못할 내가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
장수는 이런 결단과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무의식에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을 따르는 상황,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까지, 그게 뭐든 힘 있는 에너지로 여러분 내면의 동조 현상,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밀어주는 소위 순풍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전국시대 위나라의 해왕에게 방공이라는 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 한 명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지. 두 사람이 와서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지. 그러면 세 사람이 달려와 아뢰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때는 믿지. 왕이시여, 번화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여러 사람이 찾아와 말하면 호랑이가 출현한 것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3인성호라는 고사인데요. 3명의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도 그게 자꾸 되풀이 되면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동조 현상을 일으키게끔 나만의 호랑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바로 목표예요. 로크의 법칙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매일의 목표는 농구 골대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키보다는 높죠? 그런데 골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먼지 같은 성공인 겁니다. 이렇게 매일 이기는 거죠. 매일 성취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이지 않고도 내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이 잡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되고 나라는 장수에게 힘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주도권은요, 언제나 에너지의 방향에 달렸습니다. 몸, 마음, 감정이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의 동조 현상인 거고요. 손자는 말합니다. 아군들 사이에 동조 현상이 일어나면 기세가 갑자기 급상승하고 형세가 유리하게 변한다. 네, 이렇듯 도천지장법 5사항을 깊이 파악하면 이기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힘으로만 덤비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천지장법 중 마지막 5번째, 법은요, 공적인 모든 것들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여러분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드십시오. 이거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들 그대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반전이라는 드라마를 쓰는 거거든요. 저 정도로 성공할 줄 몰랐는데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약자였는데, 힘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판을 뒤집는 결과들이 바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긴 결과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걸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도 따로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무게추를 어디에 두고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1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부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